이번 기회에 뉴스타파 이 가짜뉴스 사태를 우리 사회가 그냥 또 지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검찰이 확실하게 수사를 하고, 지금 YTN 같은 경우도 지금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서 지금 들어가잖아요. 이런 거는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고, 여기 관련자들은 사실은 처벌을 받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가짜뉴스가 못 나오는 거예요. 압수수색을 들어갔는데 언론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는 일부 극소수 기자들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론 자유는 팩트 보도, 진실 스토리를 알리는 의무가 전제되는 가운데서 언론 자유를 존중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 김만배 허위 인터뷰처럼 허위 인터뷰를 가지고 이걸 가짜뉴스로 만들어서 대선 중간층에게 표심에 영향을 주는 게 행거 아니에요? 그래서 1억 6,500만 원이 왔다 갔다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우라면 엄벌에 쳐야 되는 거죠. 저도 책을 여러 권 내봤습니다만은 책 3권에 1억 6,500만 원. 아니, 무슨 책을 어떻게 썼길래 그런지. 책 표지가 금딱지로 되어 있다는 그런. 이거 무슨 필사본입니까? 전 세계 유일본도 그렇게는 안 팔릴 것 같아요. 한 권에 5천만 원. 아니, 훈민정음 회례본 정도 되면 뭐 그거보다 더 내고 사실 분이 있겠지만, 최근에 나온 책을 그것도 좀 저는 이해가 가지 그 않습니다. 인터뷰를 보면요, 정말 황당한 게 기자들이 왜 이렇게 비싸냐고 했더니, 이건 책이 아니고 일종의 데이터베이스다 이렇게 주장하더라고요. 뭐 우리나라 재벌 뭐 이렇게 혼맥 이걸 데이터베이스? 근데 이미 출간된 책인데 무슨 5천만 원을 받아요 한 권에. 아니, 그래서 저는 한 10,000권 정도 팔고 그 대금을 받은 줄 알았는데 딱 3권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 그 허위 인터뷰를 만든 어떤 범죄 행위에 대한 대가성 금품 수수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럴 개연성이 상당히 많은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런 개연성이 있는 거죠. 만일 뭐 그걸 예를 들어서 책값으로 한 100만 원 정도 받았다 이러면 우리가 참작이 됩니다. 정상 참작이. 고생했네 그거 취재한다고. 근데 한 권에 5천만 원이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 명백하게 범죄 행위에 대한 대가로 뭐 볼 수 있는 개연성이 큰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네이버를 비롯한 포탈 문제도 한번 좀 거론하고 싶습니다. 네이버가 뉴스타파 기사가 널리 퍼지는데 숙주 역할을 한 건 사실이죠. 결정적이죠. 네, 결정적이죠. 그런데 제가 들은 소문에 의하면 뉴스타파가 이제 네이버에 그 등록이 될 때, 그러니까 언론사라고 주장하는, 또 언론사로 인가를 받은 모든 곳을 네이버가 다 받아주는 게 아니라 자체 심사를 통해서 여기는 자격이 된다 그래서 받아주는 거잖아요. 근데 뉴스타파가 올라갈 때, 네이버에 등록이 될 때 40여 개사가 신청을 했는데 다 떨어지고 뉴스타파 한 군데만 됐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때 또 문제가 뭐였냐면 네이버에 CP사로 등록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채워야 되는 뉴스의 양이 있습니다. 그게 미달됐어요. 근데 그걸 봐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의도가 작동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 부분도 사실은 좀 밝혀내야 될 부분으로 보는데, 이 네이버와 뉴스타파 같은 이런 뭐 자기들은 대한언론이라고 독립언론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여기에 어떤 유착관계, 왜 이런 짓이 벌어질까 수상한 거죠 아주.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체계상 언론기관이 아니잖아요. 근데 사실상 언론기관 역할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뭐냐면 언론기관이 져야 할 책임은 전혀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권한은 뭐 무한대로 행사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사실은 먹튀할 수 있는, 사기꾼화 될 수 있는 조직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리고 언론 자유는 무한정이 아닙니다. 자유가 따르는 만큼 책임이 따라야죠. 잘못된 보도를 했으면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는데,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니까 이 정도 사안 같으면은 거의 방송국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상당히 중차대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지금 그 뉴스타파 같은 경우는 인터넷 매체로 서울시에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지금 오세훈 시장이 이 관련 정보를 보고받고 상당히 경로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신문관리법에 따르면 이런 경우 팽한할 수 있다고 그런 걸 시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걸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70년대에 대한일보라는 언론사가 있었습니다. 일간지였는데 자진폐간했습니다. 근데 자진폐간한 이유는 수재의원금 받은 거를 신문사에서 일부를 좀 꿀꺽한 게 드러나가지고 자진폐간했죠. 그런데 지금 이 사안은 대한민국의 이 선거라는 게 뭐냐면 왜 투명해야 하는가? 결국은 선거라는 거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누군가에게 국민들이 권력을 다 위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뭔가 의도된 조작이 있었다? 이걸 알면서도 보도했다? 그러면 이건 더 이상 이제 언론이 아닌 것이고. 네. 지금 사실은 이 선거, 그러니까 선거 과정에서 이제 부정선거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지금 버스를 탔는데, 내가 지금 강남으로 가는 버스를 탔는데 갑자기 정반대인 김포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이건 내 인생에 이거 좀 엄청나게 로스가 나는 거잖아요. 그럼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국민들이 표심을 모아서 특정 후보를 지지를 했는데, 이 부정선거 할 수 있는 표심에 영향을 주어서 엉뚱한 대로 흘러간다? 이건 쉽게 이야기하면은 선거 절도단, 선거 사기범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운명을 통째로 뒤바꾸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엄벌에 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논평 같은 경우는 개인의 의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과도한 의사가 들어가는 것은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적어도 팩트에 대한 왜곡을 하지 않는다면 뭐 그것까지는 용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뉴스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의 시청자가 예를 들어 KBS다. 아니 KBS는 공영방송인데 설마 KBS가 사실이 아닌 내용을 방송하겠어? 라는 기본적인 신뢰가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이 아닌 거를 사실로 믿게 만들었다면 이 자체가 선거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친 겁니다. 논쟁이죠. 사실은 그 과정을 우리가 꼼꼼히 살펴보면 그날 저녁에 3월 6일이죠. 작년 3월 6일 밤에 뉴스타파에서 인터넷 방송을 하고 나서 만 하루가 안 되어서 KBS, MBC가 이를 말제를 해서 보도를 하죠. 이렇게 MBC는 4꼭지 납니다. 지금 4꼭지 보도한 기자들이 다 지금 고발되었지 않습니까? 지금 KBS 같은 경우도 한 명의 기자가 고발되려고 하다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국민의힘에서 취소를 했어요. 취하를 했어요. 고발 안 했습니다. 근데 시민단체가 그 기자를 고발했대요. 그 소식을 듣고. 그래서 그 기자가 또 조사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저희의 어떤 27년간 취재 경험으로 보면 대통령 선거를 3일 앞둔 시점에서 특정 후보에게 우리 좀 쉬운 말로 디스할 수 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발견이 되었는데, 이거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보도를 할 수 있는 결정을 한다는 것은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후보의 상대 후보를 도와주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잖아요. 그런 중차대한 결정을 왜 하느냐 이거예요. 선거 보도는 속보성보다는 정확성이 전제가 돼야 되는 거죠. 정확성을 위해서라면 그 대선 끝나고 해도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시골에 가면 뭐 7일장, 5일장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장에서 전혀 검증되지 않은 이상한 세력이 와서 한판 해먹고 먹튀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뉴스 프로그램에 실어 보낸 게 더 큰 문제라는 거죠. 당연하죠. 그러면 대선 후보를 정해야 되는, 아직까지 결정하지 못한 스윙보트라고 하는데, 중간층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마지막에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보니까 저 사람이 나쁜 사람 같네. 이러면 상대편을 찍게 되겠죠. 또는 양쪽 후보가 다 싫었는데 뭐 그런 뉴스가 나오면 정치 허무주의를 부추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아무도 안 찍을래 이러면 투표율이 낮아지는 거죠. 그러면 양쪽에다 조직력이 센 팀이 이기게 되는 거죠. 그런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런데 지금 KBS는 뭐 아까 알려드립니다. 알려드립니다. 무슨 사과를 알려드립니다로 합니까? 그게 일종의 이런 겁니다. 말장난 치는 건데요. 우리가 그 언론중재위원회에 가면은 반론 보도를 할 때 이렇게라고 상대방에서 알려왔습니다. 이렇게 보도를 하거든요. 정정 보도를 할 때는 이거는 이렇게 사실과 다릅니다라고 합니다. 즉 반론 보도 형태로 알려준다고 퉁친 거죠. 그죠? 근데 이거는 반론 보도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반론 보도는 A가 B라고 보도를 했는데 A가 B가 아니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정 보도는 A가 B라고 보도했는데 사실 알고 보니 A는 C였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론 보도의 전제는 뭐냐면
그게 허위 인터뷰가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인터뷰 자체가 허위인데 이건 처음부터 가짜 뉴스였던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방송했다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 반성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당시 뉴스에서 다뤘던 비중만큼은 최소한 좀 다뤄야 하는데 그러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도 않죠. MBC 같은 경우에 무려 4꼭지면 여러분 9시 뉴스가 종합뉴스 같은 경우에 한 20꼭지 나갑니다. 그럼 4꼭지면은 그게 몇 프로예요? 뉴스에 상당 부분을 할애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가짜뉴스로 판명이 났으면 이게 가짜뉴스였다는 리포트가 하나 나가야 되고, 왜 이런 뉴스가 나갈 수밖에 없었는지를 반성하는 리포트가 하나 나가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MBC 대표이사나 임원진이 죄송하다는 말을 하는 게 나가야 되고, 다시는 이런 일을 없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4꼭지 정도.